전에 미용실이라도 좀 들렀어야 되는데. 예쁘세요. 동네에서 그냥 네. 오늘 여러분들과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싶고요. 사실 이제 표지를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해 감사했던 분들께 이제 카드를 보내야 되는데 이 그림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 보내드렸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이 8월의 크리스마스란 건 아시죠? 네. 보통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12월. 이제 벌써 여름 오니까 크리스마스 금방 올 것 같은데 굉장히 설레지만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온다는 건 또 한 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으신 게 뭔가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멋진 곳에서 저녁 성탄 축하 식사를 한다든지 정말 사랑하는 연인도 좋고 친구에게 멋진 선물을 준비했다가 크리스마스 때 짠 해주면 그러나 그런 날이 거의 없죠. 네. 제가 이 제목을 했던 건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고 제가 17년 정도 됐습니다. 뉴스킨을 시작하고 정말 이런 분은 내가 TV에서나 뵙지라고 또는 신문에서나 뵙지 했던 스티븐 코비 박사님을 뉴스킨에서 초청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일본 그 뉴스킨 재팬 컨벤션이었는데 그 일본 도쿄돔에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께서 오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17년 정도 됐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많은 선입견이 있던 시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치약 하나 얘기하러 갔다가 막 2시간을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막 돌아오던 시기에 그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출연은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계적인 공인이 아무 해서나 와서 강연을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때 왜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하는가라는 온갖 이유를 다 가져야 될 시기였어요. 왜냐면 너무 강력하게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시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온갖 이유가 다 정말 필요했던 시기에 그때 스티븐 코비 박사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Life is short 이것이었어요. 인생은 짧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셨거든요. 인생은 짧죠. 왜냐면 이 영화에서도 보면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선풍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석규 씨가 이 영화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께 리모컨 켜는 법, 밥솥에 밥 하시는 법 이런 걸 막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맞이해야 될 크리스마스를 8월에 맞이하게 된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던 날 제가 전철에 있었어요. 근데 딱 앉아서 이제 휴대폰을 탁 끼는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나 거기서 막 이러고 울어가지고 주변 양옆에 계신 분들이 짙게 분석 중에 누가 돌아가셨나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제가 이제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를 한원스럽게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한테 그 신촌역을 걸으면서 원하면 너무 안타깝다 이 젊은이들이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20세기를 살아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 거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제가 다행히 20세기도 보고 21세기도 본 내가 너무 정말 행운하였구나라는 생각을
왜냐면 지금의 21세기는 20세기의 산물이란 말이죠.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제가 정말 위대해질 수,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한 획을 걷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많은 어록이 있으시지만 진짜 제가 잊지 않는 게 뭐냐면 나는 17살 때에 어떤 책에서 만약에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매일을 그렇게 산다면 당신의 인생은 정말 위대해질 것이다 라는 글을 읽었대요. 근데 사실 그 글을 저희도 다 읽지 않았나요? 다 읽었는데 책 덮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이 화내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짜증내고 영원히 살 것 같이 막 결정을 미루고 네? 막 했던 실수 또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그냥 실수의 연속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스티브 잡스 그분이 나는 17세에 17살 때 그 글을 읽고 단 하루도 그 말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희귀성 암이 왔었잖아요. 아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제가 어땠냐면 내가 스티브 잡스 직원이었으면 난 정말 이 사람 목을 졸랐을 거야. 할 정도로 너무 난폭하고 아니 느닷없이 내가 잘 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스티브 잡스가 탔어요. 근데 나한테 뭐 질문을 해. 질문했으니 난 당연히 CEO가 질문과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날 사직이에요. 그냥 스티브 잡스가 사퇴 나가라 그랬다고요. 아니 나는 엘리베이터 탄 것 뿐인데 질문을 해서 답을 한 것 뿐인데 스티브 잡스가 답을 들어보니 진짜 바보 멍청이 같은 답을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스티브 잡스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내 회사에 있으면 안 돼. 나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적이 되게 많았잖아요. 응? 뭐 이딴 인간이 다 있냐 그러면서 막 무지막지하게 쫓겨난 사람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도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 사람 집에서 내가 목을 졸라도 100번은 졸라 네가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너는 피도 없냐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갈급했을까? 이 사람은 그렇게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갈급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17세 때부터 오늘이 내가 인생을 사는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어땠겠어요? 정말 매일매일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그를 그렇게 너무 강하게 많이 몰아붙였던 것이 물론 그를 위대하기도 했지만 그의 삶에 또 많은 부분을 잃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저께 저희 그 함께 일한 비즈니스 멤버분이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긴 너무 아깝다. 버나드 쇼. 젊음이란 것을 젊은이에게 주긴 너무나 아깝다. 근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귀한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르고 사탕 먹듯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너무너무 진짜 명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거나 인생이 짧은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 현명해지고 진정 좀 가치 있게 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스킨을 개인적으로 했었던 이유도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하고 싶었어요. 나는 아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있고 싶은데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정말 그때 당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먹어서 정말 헐레벌떡 와가지고요 청소를 막 하고요 피아노 음악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을 때 좀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그렇게 쫓겨서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인생이 짧다라는 주제에서 왜 사람들이 자꾸 돈 하냐면
제가 이 비즈니스를 저는 진짜 돈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돈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간절히 필요한데 돈이 싫다 이러는 거예요. 돈이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한데 돈이 싫다.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면 정말 삼류인간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은 모든 인격이 다 홀라당 사라지고.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충분한 시간과 돈이 여러분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느끼세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시나요? 네. 누스킨의 성공자 중에 30대에 성공한 젊은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에게 있어 성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영어 이제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종로에 있는 YBM인가 어디 이제 파고다 어학원인가를 다니고 있었을 때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나셨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어느 날 언니가 뭐 주러 온다 그래서 언제 오지? 그러면서 그 어학원 창가로 이렇게 자꾸 길거리를 내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 왔다 그러길래 이제 나름 여자친구 이제 앞으로 혹시 처형이 될지 모르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가를 봤대요. 오시면 인사를. 근데 차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 몇 대밖에 없는 벤츠를 끌고 온 거야. 미래 처형이 되실 수도 있고. 깜짝 놀라갖고 너네 집 이렇게 부자였냐? 근데 우리 언니 무슨 사업해. 누스킨이라는 사업을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 누스킨이 뭐 누스킨이랑 저 차를 탈 수 있어? 진짜 그 미래 처형 되실 분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입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당신에게 있어 성공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제가요 30대인데요 30대면 아이들이 보통 3살, 4살, 5살 막 요럴 때잖아요. 이때 보통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30대 자기 같은 아빠들은 다 회사원이라 셀러리맨이거나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 아들한테 이 더하기를 가르치느라고 3일씩 시간 못 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 성공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제 5살 난 아들에게 더하기를 가르치느라고 3일씩 6일씩 충분히 쓸 수 있었던 이 자유를 말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라는 건 돈해서 워낙 우리한테 이게 나쁜 게 박혀 있잖아요. 막 옛날에 정말 요즘은 그래도 수입차 많지만 옛날에 기할 때는요 수입차가 쌩 지나만 가도 기분 나빠졌다. 저 다 도둑놈들 타는 차. 저거는 맨정신으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저런 좋은 차를 타는 놈은 다 사기꾼이고 막 진짜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문지방에 넘어지면 할머니가 맨날 문턱을 이렇게 아이고 이놈의 문턱 하면서 막 문지방을 혼을 냈잖아요. 그게 진짜 안 좋다는 거야. 너 살면서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해라. 네가 이 문지방에 넘어진 건 문턱 탓이지 네 탓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이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에서 막 야유를 하고 욕을 하고 이러니까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거 저런 차는 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나한테 끌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도 나는 좋은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럼 그 좋은 차를 탈 수 있을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또 뭐 황금을 보기를 거의 돌같이라고 하셔가지고 배가 불러도 종이장 넘어가는 소리가 나야 된다 막 이러니 사업을 시작한 사람한테는 이 뭐 회사 소개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싫다라고 하는 이 이중적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내가 무슨 그러니까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 뭐 내가 아주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해가지고 뭐 통장을 까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일개 보통의 사람인데 사업 시작해서 여기서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데 이런 게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 충분한 시간과 돈은 가치가 있는가? 정말
그러면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나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은 일단 딱 내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상상을 해도 내가 감정에서 그게 좋지 않으면 그거 현실이 되기 어렵대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감정을 낳고 그 감정이 행동을 낳는 거라면 감정 자체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어때야 돼요? 아주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생각을 했을 때 내 인생에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어. 이것에 대해서 나는 단 1%도 의심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내가 끌어다 놔야 되는 거겠죠. 내 중심에. 일단 그것부터 돼야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잘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진정으로 잘하고 싶은 것이어야 잘할 수가 있게 되지. 내가 진정으로 잘해야겠다고 내 가슴 안에 끌어다 놓지 못한 거를 저희들이 무슨 수로 잘할 수가 있겠어요. 천재 따로 없습니다. 남들이 수백 번 생각할 때 수천 번 생각한 사람이고 수천 번 생각할 때 수만 번 생각한 사람이에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건 우리가 행동을 못한다기보다는 생각하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걸 느껴요. 깊이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그 깊이 파고드는 사고력이 너무 약하거든요. 사실 사고력이 80이고 행동이 거의 그 나머지라고 생각할 때 행동이 심플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행동이 심플해야 되는데 사고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걸 행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가슴이 막 통증이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나의 인생에서 충분한 시간과 돈이 추후에 의심도 없이 큰 가치가 있어 라고 느낀다면 그걸 내 가슴 중앙에 끌어다 놓고 이걸 그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감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17년을 했다는 거 말고는. 네. 여러분께 비가 옵니다. 이런 날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절대 회사 가고 싶지 않아요. 카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출장 가느라 비행기 탔지만 이걸 파리로 돌리고 싶어요. 아 뉴욕 캔슬. 파리로 가죠.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시애틀에서 17년 살다 오신 외국물을 찰떡 먹으신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는 날, 막 억수로 장마가 온 날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문을 그냥 칵 여시더니 막 오셔갖고 출석부를 그냥 막 이러시더래. 그래서 선생님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애들이 우리 반이 뭘 엄청난 아무튼 꼴찌를 했던가 이번 시험에서 뭔가 문제가 있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막 이러시더니 한숨을 쉬시더래요. 그랬더니 얘들아 네? 그때 창밖을 가라. 그랬더니 창밖을 봤대요. 뭐가 오냐? 비가 옵니다. 비가 창대같이 쏟아진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애들 반은 다 젖어서 학교 갔다 왔는데 나 정말 학교 오기 싫었다. 여러분 이 백사모 이 밖으로 비가 창대같이 내가 생각해보세요. 나 정말 오늘 학교 오기 싫었다. 특히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난 스타벅스를 가야 돼. 늦게 일어나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난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이제 저희 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께서 학교 오기 싫다고 하잖아. 그런 말을 우리가 해도 혼이 나는데 그 저한테 막 엄마 선생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는데 선생님께서요 학교 오기 싫대요. 그래서 왜? 나 깜짝 왜? 그랬더니 너희들이 너무 속세게 한다고 했더니 왜? 그랬더니
그래서 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스키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누스키를 안 했으면 다른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스키를 하고 있던 때가 제가 선생님께서 몇 살이셔? 그랬더니 34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수민아, 선생님을 깊이 이해해야 돼. 왜요? 내 나이 34살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스타벅스도 맘대로 못 가는 인생이면 나도 싫겠다. 나도 살기 싫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맘대로 못 가는 인생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아니 누가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된다서 자동 이런 거 다 외만 다 소달구치 타고 그냥 다 그냥 다 편하게 살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뭘 그렇게 빠르게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왜 이 지경을 다 만들어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나는 아무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대대손손 저희 그 뭐 위대한 선조들께서는 배워야 된다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대대손손 아무 생각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각자분들이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 신창호 선생님의 안타까움은 21세기에 들어선 안타까움은 이 가르치는 권리를 못 가지셨던 거. 요즘 태어나서 얼마나 부자가 되셨겠어요. 책이 한 권씩 팔려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타까운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들은 거예요. 저희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라는 생각을 정말 해야지만 왜냐하면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현실을 한번 점검해보죠. 내가 E나 S 분면에 있다면 나는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를 치자면 내가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수입이 내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막 실력을 키우시느라고 밤낮 없이 학원 가시고 유학 갔다 오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개인 능력에 따라서 또 내가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에 따라서 수입이 어떻게 돼요? 제한이 뒤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양동이를 빨리 나르냐 늦게 나르냐의 차이고 양동이가 5리터짜리냐 2리터짜리냐 뭐 이 차이인 거지 이것에서 본질적인 삶의 차이는 크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본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한다고 봤을 때 이들은 이거예요.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론적으로 취재하면 아까 사람들은 양동이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 아무 데나 퍼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양동이를 계속 나르고 싶으세요? 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돈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분들은 내 능력과 내가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에 따라서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자리를 어떻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올수록 내 자리는 어떻게 돼요? 위험해진다는 그 리스크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 B나 I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능력, 다른 사람의 돈, 다른 사람의 시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능력, 시간, 돈이 많을수록 나는 어때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니까 일이 어때요? 재밌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주 똑똑하다고 치면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거의 잘 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거를 예전에는 도둑놈식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이해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레버리지란 말을 거의 잘 못 들었잖아요. 레버리지란 건 지렛대여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나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긴 충분한 막대를 준다면, 지렛대를 준다면 내가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단 뭐를 준다면 충분한 길이에 충분한 길이의 지렛대만 준다면 나는 그걸 밟아서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저런 도둑놈 같은 생각을 도둑놈 심보를 갖지라고 얘기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아 진짜 똑똑한데? 그런 충분한 길이에 막대는 그럼 어떻게 갖는 거지?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야 결국 B나 I 보면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막대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충분한 길이에 막대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분한 길이에 막대를 가졌던 사람들을 알아보니 이들은 대부분 사업이란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수입 네트워크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아무튼 계속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는 이 유저들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걸어다니기만 하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와. 사업의 기회를 활용해서 뭔가 자기가 제공하는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쓰는 유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유저들을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나도 그 긴 막대라는 게 결국 그런 유저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제공하는 뭔가를 쓰고 네? 그것을 재구매하고 그 서비스에 만족하는 어떤 사람들을 나도 만든다면 나도 이런 수입 네트워크를 가질 수가 있어서 내 집 앞마당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물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유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은 사업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업은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내가 아예 사업을 시작하는 거. 내가 아이템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고 회사 명을 정하고 사업 등록을 내서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걸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죠. 네. 또는 자영업, 모든 사업은 자영업으로 출발해서 비즈니스 오너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결국 비즈니스 오너도 창업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창업을 아예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창업을 했어, 어떤 사람이. 근데 그게 아주 매출이 입증될 만큼 좋아. 그러면 내가 그 시스템을 돈 주고 어때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죠. 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를 최근에 또 한국인으로 또 성공한 분이 그 김승우 씨라는 4천억짜리 아주 뭐 어록도 이로 말로 할 수 없이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왜 스노우 폭스인가 했더니 그 아내 별명이 백여우셨. 그리고 아내가 막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백여우라는 의미는 아주 꼼꼼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또 상대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살려서 음식을 그렇게 꼼꼼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의미로 해서 이제 아내의 별명을 따서 스노우폭스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입증된 시스템을 내가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첫 번째, 내가 아예 그냥 창업을 한다. 네? 그걸 난 해보고 싶다는 분이요. 저도 절대 손 안 댑니다. 그럼 두 번째, 내가 아주 입증된 것을 사서 난 해보겠다. 이거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어쨌든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입증된 어떤 방식을 내가 배워요 먼저. 네? 배워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 권리를 갖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난 돈을 들이지 않아. 난 그걸 배워.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근데 그 가르친 것에 대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래서 생각에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아빠 생각은 요 정도이지만 얘가 재밌어 하겠지? 요게 이제 아빠 생각인 거예요. 근데 애는 조금만 아빠가 나를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이 생각이래요. 근데 엄마는 아빠는 실제로 요만큼밖에 안 던졌는데 아빠가 이만큼 애를 내다 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머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게 엄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똑같은 상황에서 이 마음속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 1, 2, 3번 중에 주로 어떤 생각을 주변 분들이 많이 하셨나요? 3번. 3번이죠. 완전 파탄나는 애 완전히 그 허공에 집어 던진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누수캠 차 세미나 듣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스킨을 사람들은 누스킨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 안 그래요? 네.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건 레버리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먼저 관심이 생기고 나서야 그걸 가능하게 좀 가장 좋은 도구를 찾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저희가 누스킨을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누스킨 이제 해야겠다 딱 마음이니까 지금 이제 6분 내가 이것을 잘 가르쳐줘야 될 분 6명으로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때 뭐 가르친다는 개념도 아니고 거의 그냥 판매 개념식으로 했는데 일단 그래 사업을 해서 내가 12명을 하면 뭐 연봉이 3억 17년째 3억 얼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2명은 내가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딱 남동생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이마트를 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업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마트 같은 데 따라가면 배가 안 돼. 마음만 급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마트를 갈게 이런 거예요. 이마트를 갔어요. 갔는데 올케가 막 우리 올케가 그 아주 절세 미인이었어요. 이영애 씨랑 옛날에 정민희 선생님을 합쳐놓은 것 같은 얼굴이어서 제가 졸업식 남동생 대학 졸업식 보고 제가 졸달거죠. 네 여자친구 태어나 이렇게 이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그래갖고 아이고 미인 데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며느님이 없다. 엄마도 며느님 없다 생각하세요. 그냥 오로지 남동생이랑 영장 잘 맞으면 이런 거. 제가 진짜 엄마한테는 요만큼 불평해서 저는 한 통도 못 하겠어요. 미인을 데리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뭘 먹길래 저렇게 이쁜가, 뭘 먹고 저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데 막 이마트에서 정말 막 비누, 샴푸 이런 거 집을 때마다 제가 막 심장이 막 누스키를 썩이. 그러다가는 얘기를 못하고 주차장까지 도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날은 사실 딱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앞에 타면 안 될까? 또 이런 거예요. 조수석에. 보통은 올케랑 남동생이 앞에 타 제가 뒤에 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앞에 탈게. 그랬더니 남동생이 영분도 그래. 그래 타! 이래갖고 제가 앞에 탔어요. 갔는데 큰일 났네. 집에 도착 빨리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얘를 좀 멋있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꿈이 작가가 되는 건데 멋있게 하고 싶은데 제가 남동생을 어떻게 하다가 나 누스킨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웃겼어. 그냥 뭐? 남동생이 운전하다 뭐? 근데 제가 누스킨이란 말만 했지 이 회사가 어떤 류의 회사란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운전하다 뭐? 그랬더니 가만있어 봐. 그거 혹시
아메이 같은 거 아니야? 그 다단계 아니야 누나? 정말요 남동생이요 그날 핸들 뺐는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예전에요 사람들 앞에서 5분 스피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임원도 꽤 했던 사람인데도 성인이 돼서 누구 앞에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뉴스캔 시작했는데 5분 스피치를 하라고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3주를 굶고 이게 턱 막혀가지고 3kg가 빠졌어요. 5분을 말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앞에서 말하는 거에 두려움이 너무나 커가지고 거의 극에 달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제 성격을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아휴, 뒤에 올케도 앉았는데 나는 그 올케가 이제 만나기 전에 비누 뭐 쓰냐 물어봤더니 생협에서 나온 그 천연비누 쓴대요. 한살림 생협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이뻤나? 제가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비누를 아무거나 써 그럼 내가 뉴스케이 걸 추천하기가 조금 그런데 아 그래? 그럼 비누를 골라 쓴다는 거네.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바디바를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나간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올케가 뒤에 앉아있는데 얘가 막 극도로 흥분을 해가지고는 누나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나갖고 제가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뒤에 올케가 다 듣고 있는데 내가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 제가 너답지 않다. 어? 너같이 명철한 애가 너같이 명철하고 이성적인 애가 왜냐면 남동생 그렇게 흥분한 걸 저 태어나 처음 봤거든요. 얘는 절대 흥분을 안 하는 애고 점잖거든요 애가. 그랬더니 가라앉더라고요. 칭찬을 해줬더니 그 제가 너같이 명철하고 이성적인 애가 회사가 어떤지 알아보지조차 않고 나에게 이렇게 막 반대를 하는 건 너답지 않다. 나는 이걸 해야겠으니까 네가 좀 알아보고 연락을 해라. 내가 이런 거예요. 비누 얘기는 나는 집에 도착도 안 했는데 차 세워라. 엉뚱한 데 내린 거야 지금. 왜냐면 더 있을 수가 없이 너무 막 민망하고 올켜보기 민망하고 이제 딱 내려가지고 에이 이제 얘는 당분간 연락을 좀 뭐 부모님 안부 물을 때나 좀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명단에서 쓱 이제 갔는데 다음날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남동생 또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나 막 이러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동생이 첫 마디가 이런 거야. 아 회사가 상당히 좋네 이런 거. 왜냐면 그때 남동생이 그 한전 감사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알아보려면 그 한전이 요 증시 상장될 때 그 로비에도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딱 첫 마디가 뉴욕 증시 상장 기업이네 이런. 제가 너무 하들짝 기뻐가지고 그렇지. 회사 되게 좋지. 그랬더니 뭐 단기 매출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제 뭐 쭉 봤나 봐요. 뉴스킨닷컴에 가서 쭉 보더니 회사 상당히 좋네. 그런데 왜 이 회사가 그런 일을 해? 라고 근데 제가 사업 설명회 한 번 듣고 뭘 알겠어요. 아니 글쎄 나도 몰라. 근데 그 정도 회사가 그렇게 할 때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남도 진짜 딱 이 말은 아니 이 정도 회사면 삼성처럼 아예 광고를 하고 점포 회사를 하지 왜 이렇게 해? 사람들 많이 먹고 쓸 것 같은데? 그치? 너 그러면 내가 그 회사가 삼성처럼 막 브랜드 광고해서 샤넬이니 랑코민이 돼가지고 내가 분당에다가 이거 10평이라도 한번 내려고 해봐라.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 그때 당시요 굉장히 유명하게 GNC랑 건강기능 정말 최고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 그 분당에 10평 규모인데 보증금 3억에 월세가 400이었어요. 그 회사에서 나온 콜레스틴보다 저희 회사 이러면서 함부로 들으면 안 되죠. 저희 회사 콜레스틴 진짜 좋은데요. 저희 FDA를 승소한 민간 기업 승소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콜레스틴 거기가 13만 원인데 저희가 5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3만 원이란 거에는 그 매장, 광고, 홍보비가 다 포함돼서 13만 원인 거고 저희는 다이렉트니까 5만 원에 예를 들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설명을 못 해가지고 나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이유가 있다. 근데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도 설명할 수 없다. 왜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계획이 뭐야? 이제 걱정이 된 거야. 얘가 가만 보니까 누나가 하긴 할 것 같으니까 일주일 때 딱 만났더니 영문 자료로 자영업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 다단계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 중에 아메이, 누스키, 멜라루카 뭐 3개 프로테이즈 쫙 뽑고 뭐 그러니까 각각 어쨌든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에서 뭐 무슨 확률표를 하나 뽑아갖고 왔더라고요. 이제 낭독서 나름 걱정은 돼가지고 누나 이거 좀 봐봐. 야 영어라 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니 봐봐 설명해줄게. 누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1위로 나와 있어. 좋아. 응? 좋아. 누나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누나가 잘할 수 있겠냐. 나는 계획이 있다. 계획이 뭐냐. 제가 진짜 뭔지 아세요? 나는 성공할 때까지 한다. 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도둑놈이 아니야. 난 불안당이 아니야. 난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가지고 개눈감 치듯이 딱 성공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진 않아. 그러나 만약에 내가 연봉 3억대 올라갈 수만 있으면 난 배워서라도 한다. 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뭘 보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성공을 하겠다. 이래가지고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료실에 갔잖아요. 이제 일반 서점에 가서 책을 이제 고르잖아요. 교보나 용품 같은 데 가는데 사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간디 전기를 입을 때 책 그게 달아가지고 간디 선생님 다 깨진 안경 쓰고 계시지 뭐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아라 그러지. 아니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두꺼운 걸 입고 있어. 당분간 간디님과 그때 제가 이제 뭐냐면 내가 사업을 배워야 될 때는 이 사업과 관련된 책을 내가 집중해야지 당분간 교양서적은 이제 접어야 되겠다. 안 봤어요. 그때는 안 보고 책을 근데 근데 책을 어떻게 잘 모르겠어. 그렇지 이 사업에 가장 필요한 책은 자료실에 많이 갖다 놨겠지. 그리고 제가 자료실로 가서 책을 10권 20권씩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일단 자료실에 있는 책은 다 읽어야 되겠다. 하고 책을 계속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 이분이 그걸 이해할 거고 그 이해한 걸 똑같이 가르치는 게 나한테 오는 레버리지인데 그럼 나는 훌륭한 교사가 돼야 되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계속 가서 뭐 이 제품은요 너무 좋은데 이거 하면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일대 화가 선생님이 계세요. 동양화가 선생님. 우아기가 이로 말로 하실 수가 없는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이제 제품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선생님까지만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그걸 못해.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거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레버리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아니 나는 그 다음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2명을 하면 2, 4, 8이 돼야 되는데 2 아니면 하나 아니면 없어져. 그래갖고 계속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근데 친정 아버님 그날 제가 막 칭기스칸 시를 막 벽에 붙여놨어요. 나를 들쥐를 잡아먹으면서도 뺨에 화살을 막 근데 아빠께서 한동안 또 칭기스칸한테 폭 빠져가지고 제가 막 내가 칭기스칸이 돼야 돼 막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칭기스칸이 지금 현재 세계 지도의 3분의 1인 걸 점령한 거예요. 나폴레옹도 못한 걸 한 거예요. 그걸 말을 타고. 근데 보세요. 수천 마리의 말이 막 뛰는 전장에서 그 칭기스칸의 후예들은요 휘파람으로 신호를 전했다. 그게 들리겠어요 그게? 네? 사람이 막 옆에서 막 다 죽어나가고 말이 힝거리대 거기서 이게 그리고 그들은 말해서 안 내려왔다 그래서 말해서 모든 걸 다 말해서 그 제가
그때 엄청난 정신이야. 나는 이런 정신을 배워야 된다. 그때 어느 날 제가 막 책 써서 고민하는데 저희 친정아버님 오시더니 글씨를 한참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아빠가 날 위로해 주시려나 보다. 그날 아빠 오시더니 얘야. 네? 너는 칭기스칸은 아니다. 그러고 제가 칭기스칸 맞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만큼은 내 마인드만큼은 나도 칭기스칸이에요. 어? 내가 책상에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아빠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냐면 내가 비구역으로 가려면 로버트 키요사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E나 S 보면 자영업,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에 있는 사람들이 비구역으로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돈이다. 돈만 있으면 많은 더 많은 확률을 가질 수 있다. 돈이 없대. 두 번째 못 가는 이유는 그들은 그 비구역으로 가기에는 감정적, 영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 대가 지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실패를 하기 때문에 비구역으로 절대 못 건너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려면 저희들은 좋은 도구도 있지만 저희들의 마인드가 어때야 돼요? 비구역의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너무 얘기가 앞서가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데 거절 사유는 거의 이렇습니다. 나는 판매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냉동이 못한다. 나는 왜냐면 그 동양화가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1년 반을 저한테 정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판매를 못하겠어요. 제가 쓰는 거는 하겠고 제가 아는 지인 몇 명한테까지 간데 그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이게 스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나는 죽을 시간도 없이 일한다. 가장 많이,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거절 사유 중이기도 하지만 사업 사유 중에 하나가 난 죽을 시간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맞지 않나요? 네. 세 번째가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 말고 그 사업으로 성공을 한다는 거는 단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건 나한테는 어때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고 두려움을 주는 일이다. 내가 그 사업으로 성공을 한다는 건 시작이야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성공까지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번째가 내가 당장 먹고 살 돈은 몰라도 사업에 투자할 돈은 없다. 이런 것들이 주된 거절 사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땐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저희 일을 떠나서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의 관심사여야 되고, 그렇죠? 나의 불평이 아니라 그의 불평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복잡한 기준이 필요 없는 게 인생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족하냐 불평스러우냐. 그러면 두 개예요. 만족스러운 걸 더 만족스럽게 해주든지 아니면 불평을 개선시켜주든지. 그게 이제 알리바바 마인의 어록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미 만족하고 있는 것에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초점을 불평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에 불평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 불평을 개선할 방법, 대안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으로 큰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알리바바의 마인드 중소상공인들의 불평을 해소한 창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생각은 이거죠. 이 사람은 뭐에 불평이 있을까? 돈이 없는 걸까? 시간이 없는 걸까? 내 성장이 부족한 걸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만나서 뭐 내가 해봤는데 부스킨이 좋아요, 아메이가 좋아요,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불평에 대한 해소가 없으면 그 온갖 종 99가지 이유에도 해소 안 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 반대로 시작을 했던 이유는 이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낯선 사람을 찾아 판매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해한 순간 이 사업은 날개를 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바라는 그 끊임없는 에너지 있죠. 열정이 그에게서 솟구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제품이 좋고요, 아무리 회사가 좋고요, 아무리 많은 보상을 줘도요, 이것을 판매라고 이해하고 있는 한은요, 그 사람은 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매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한 데서 가장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건 왜 판매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판매가 아닌데 어떻게 유통을 하죠? 어떻게 그런 유저 네트워크들이 나오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에요. 그 네트워크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구축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아까 뭐 나 죽을 시간도 없다는 분들 있잖아요. 출퇴근이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 이제 SNS까지 나와서 너무나 훌륭한 그 비즈니스 기반이 돼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무 경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공하는 매뉴얼은 명확합니다. 매우. 당신을 비구역의 마인드를 갖게 할 거예요. 끊임없이 비구역의 마인드를 갖게 할 거고요. 당신이 만들어낸 유저들이 가장 만족해서 재구매할 만한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품들을 끊임없이 제공할 겁니다. 당신이 그걸 사는데 얼마의 돈을 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해줘요? 회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매뉴얼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그 매뉴얼을 가르쳐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내가 배우고 그걸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평생 권리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네 번째가 돈이 된데 돈이 안 된다고 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돈을 들이지 않는 방식을 씁니다. 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를 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돈을 들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그 긴 충분한 막대였던 거예요. 맞나요? 네. 네. 일단 그걸 먼저 인지를 해서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그걸 제가 또 명함에 넣어봤잖아요.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 딱 넣어서 명함을 드렸더니 명함 보고 나 보고 이분들이 일을 못하고 한 번은 또 원래 이렇게 막 낯선 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일인데 그 잘 몰라가지고 또 낯선 데를 가는데 이왕이면 이상계국어 하는 데를 갑시다 막 이래가지고 면세점을 간 거예요. 파트너라고 그 동양화가 파트너라고. 그러니까 이 동양화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제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는 그걸 돕는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아니지만 판매처럼 보이게 한 건 저희들이죠. 쑥대밭을 만들기 좋다. 저희들은 다시 해야 돼.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암만 우리가 판매가 아니라 입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앞에 앉은 당사자가 앞만 봐도 판매인데 이거 보시면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게 빠른 거지. 거기다 대고 막 생각을 억지로 바꿔놓으려고 하니까. 근데 막 가서 이제 또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 명함을 딱 드렸는데 거기 또 개미 그림 딱 지렛대를 그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너무 급해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백만장자인데요. 그게 뭐라고요? 아니 거기 그 말 할 필요가 없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백만장자인데요. 이 그림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그 화가 파트너분은 어머 요 개미 보이세요? 개미? 개미요? 저희가 단 한 명도 리크루팅자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뭐라냐면 다시는 할 짓이 아니다. 그 후로 다시는 안 갑니다. 아무데나.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거 우리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저는 이 책 제목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돈은 그렇게 보다. 왜냐면 뭔가 내 뒤통수를 땅 치는 얘기가 있어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릴 거 아니에요. 돈은
그렇게 E나 S 구역에서 물론 그거는 굉장히 생계를 위한 수입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수입이어서 그걸 하되 나의 목적은 레버리지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 상황에서 바로 레버리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이걸 성실히 하면서도 내 최종 목적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레버리지를 얻는 그 막대를 갖는 것에 가 있어야 내 모든 것이 그 초점을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충분한 시간과 돈을 여러분께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 사유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충분한 시간과 돈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B구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거냐? 지금 이거를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습니다. 레버리지란 것은 바로 이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것은 말하자면 당신은 적은 걸 하고 당신은 뭘 갖는 거예요? 큰 걸 갖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관심이 생기지 않나요? 그쵸? 네, 요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왜 이 부의 비밀이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그 매뉴얼을 2명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 2명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2명에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게 됩니다. 그럼 몇 명이 돼요? 4명. 4명이 되죠. 그럼 4명이 그 매뉴얼을 그대로 다시 2명에게 가르치면 몇 명이 돼요? 8명이 되죠. 그럼 이게 4단계까지만 와도 누스킨의 보너스 체계상 여러분은 이게 벌써 몇 명이에요? 합치면 60명 가까이 되죠? 네? 여러분은 우리나라 30만 명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 그림만 가져도.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뉴얼을 2명을 가르칠 건지 5명을 가르칠 건지 어느 숫자를 가르치고 싶으세요? 5명. 네. 원래 이 레버리지 원리에서는요, 한 사람이 5명 이상, 최대 6명 이상을 가르치는 건 무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최대 5, 6명 안쪽 범위에서 이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그가 온전히 이것이 왜 판매가 아닌지, 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불평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준다면 그 스스로 그것에 뭐를 해요? 입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르친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한 수입을 어때요? 평생 제공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이 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런 숫자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맞아요.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에 따라서는 이 기간은 매우 단축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6개월 안에 5명을 가르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갖게 되실 겁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유통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유저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제공하는 아이템과 서비스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레버리지 개념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랬을 경우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를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필품을 다루는 회사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입 순간부터 빠르게 소모되는 제품일수록 좋은 거예요. 맥도날드가 왜 좋겠어요?
계속 뭐. 그냥 급하면 5분 안에도 사라집니다. 사면 바로 사라져요. 이해되세요? 어떤 아이템이 가장 훌륭하냐라고 볼 때 유통회사에서들은요, 구입 즉시 사라질수록 좋다. 구입 즉시 빨빨빨 사라질수록 재구매의 어때요? 패턴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실 때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면 10년간 이런 거 하시면은 여러분 정말 세일즈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판매가 아니면서 이것이 순환이 빨리 되려면 첫째는 빨리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구매가 빨라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뭐예요? 일부분의 사람들만 쓰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나와 내 가족이 당연히 쓰는 거고, 이미 뭐 이 회사 거 아니어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이고, 이미 반복적으로 재구매해 왔던 것들인데, 심지어는 나가 세상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시장 무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누스키는 이 마켓을 자국에만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스캔이 오픈한 57개국 그 어느 국가든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공하는 아이템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가 홍콩에 있든 일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여러분께 평생 로열티를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매뉴얼이란 건 왜 중요하냐면 심지어 전화로도 카운셀링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화로도 가르칠 수 있어야 여러분은 전 세계적인 마켓을 쉐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똑똑해. 아주 잘 배우고 싶어요. 중국 분이셔. 의욕이 넘쳐. 잘 가르치셔야죠. 맞나요? 그래서 5-6분을 최대 그 이상 말고 그 정도 범위 안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 회사의 매뉴얼을 알려주겠다. 자, 하셔서 이런 회사의 선택 조건들을 맞는지 잘 보시고, 또 하나 그 보상 플랜이 여러분의 노력을 배가 시켜줄 만큼, 마치 노력한 만큼 받는 게 아니고요. 노력한 그 이상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너무 중요하죠. 누스키는 현재 5일에 1명꼴로 백만장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스키는 이미 입증된 기업이에요. 말하자면 맥도널드처럼 입증된 기업이에요. 그럼 사실 저희가 큰 돈을 지불하고 여기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이 회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품은 어때야 될까요? 물론 제품이 최고로 좋다고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건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품이 혁신적이라면, 그렇죠? 네. 대부분의 비슷한 기업을 앞서 나가서 리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들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좋죠. 네. 특히나 최근은 뭐에 가장 많은 돈을 또 지불을 하나요? 제품에 있어서. 안티에이징. 네, 안티에이징이죠. 그리고 바이오잖아요. 얼마나 젊음을 유지할 것인가. 나는 이른이 돼도 20, 30대의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요즘 그 대세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구글 다 지금 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자료 되게 많이 보시죠. 네. 누스키는 그 안티에이징 분야에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어서 30년 이상 앞서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30년이 물론 과학이란 것은 한번 엄청난 개발을 하게 되면 뭐 1, 2년 앞서는 게 아닙니다. 몇십 년, 100년 앞서게 되는데 아직 10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뉴스키는 그 유정 그 뭐라고 해야 지인 관련 그런 중요 특허 임상을 거의 80%를 보유하고 있던 라이프젠을 아예 사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즐락이라는 말 그대로 에이즐락의 탄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생을 떠나게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뭐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친척들이 내 인생을 보러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여러분은 너무나 질병이 심해서 그들 중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호흡만 붙어있지 아무 생각이 없어. 딸은 거기다 대고 엄마 말 좀 해봐요. 나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는데 나는 말을 못해. 어떠세요? 너무 괴롭죠. 근데 저희 그 에이즐락 개발자이신 그 조채현 박사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태어나는 건 불공평해도 죽는 건 공평하다 생각했다. 이분 과학자세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이 조챙이 아버님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셨대요. 아버님께서 절대 이렇게 집이 흐트러져 있는 거 네? 정말 깔끔하시고 이게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 정도 됐을 때는 이게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질병이 이제 무너지시니까 아버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게 면도를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거. 면도를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거랑 대소변을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극도로 고통스러워하셨대요. 이번에 저도 지인을 만나 뵀는데 시아버님 이 대소변을 받으려야 되는 게 이게 며느님 입장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괴롭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저희 아버님의 마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제게 그런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기 싫으셨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데 조첸 박사님이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아드님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훌륭하게 키우셨지만 결국 마지막 임종 순간에는 아드님을 채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아무 말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조첸 그게 가슴이 사무쳐서 나는 과학자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난데 내가 아버지의 임종을 이렇게밖에 맞이할 수 없다니. 그러니까 너무 이 해안이 밀려오셨는데 장모님께서는 또 아이러니컬하게 그러나 내 아내의 장모님께서는 건강하셨대요. 건강하셨고 돌아가시기 한 2, 3일 잠깐 아프셨다. 그래갖고 사랑하는 딸의 품에 안기셔서 응? 내가 평생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너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할 거야. 그런 말씀을 다 남기고 돌아가시고 딸도 엄마 내가 평생 엄마 너무 사랑했어요. 엄마 잊지 마세요. 떠나셔도. 응? 그런 말. 그러니까 이게 조첸가 너무 뭐라고 하셨냐면 죽음조차 불공평하구나. 그래서 조첸 박사님 원래 에이즐락 개발 전에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기능적으로 쭉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때 조첸 박사님 뭐래요? 나는 모든 사람을 내 장모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싶다. 내 장모님과 같이 세상을 떠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에이즐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제 생각이가 죽음의 질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삶의 질을 높여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에이즐락은 원래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었고요. 죽음을 마지막을 대비해서 만들었던 기술인데 이게 삶의 질 자체를 높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알스케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대가 되면 이 바디 진이요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려요.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이었던 게 빨개져요. 그건 이제 뭐냐면 그 스펙트럼으로 봐도 이 사람 바디가 늙었구나. 근데 저희 알스케어드 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알스케어드를 그 침팬치들이 18년간 음으로 양으로 드셨잖아요. 그걸 드신 쪽의 침팬치님들께서는 고령의 침팬치가 30대 같았잖아요. 내가 나이가 예를 들어 60이 넘어 70이 다 돼가는데 내 바디 스펙트럼이 초록색이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간의 여행이 가능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고 무리한 일을 해도 크게 고되지 않고 그거는 질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삶의 질이 어때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병헌 씨께서 쫙 드시잖아. 에이즐락 시리즈로 동생도 드시고 오빠도 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알스케어드가 그 에이즐락에 정말 기술이 담겨져 있어서 생로병사 비밀을 2회 이상 나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진짜 늙는다.
뭐 이런 증상 말고요. 나 몸이 막 옛날에는 막 5번 6번 퍼마셔도 내가 그것도 먹는데 그냥 못 일어 막 이런 그러니까 내 개인적 증상 말고 이 사람이 생물학적 지표상 정말 늙는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뭡니까? 그 생로병사 비밀에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많은 과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수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토콘드리아 수치가 다운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진짜 늙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알츠헤이머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 관여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수치를 30대 수준으로 100%는 아니지만 92.5% 높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 안티에이징에 진정한 돈을 쓰고 싶거나 이미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할 만해요, 안 해요? 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제품이 나와 있지만 그 생로병사 비밀에서 미토콘드리아 수치다라고 하면서 장면이 딱 바뀌면서 바로 저희 회사가 나오거든요. 저희 회사 침팬지 연구소부터 저희 회사 리차드 와인드럽 박사서부터 라이프젠 과학자서부터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최신 과학이고 세계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안티에이징을 실제로 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희 회사를 통해서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그런 삶의 질을 케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책자들이 안내가 되고 있어요. 매뉴얼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매뉴얼북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스터디를 한다면 그것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세일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만족스러운 회사의 파트너십을 맺고 우리 집에서 이미 기존에 끊임없이 재구매해서 사용해온 제품을 체인지해서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뭐가 좋으니까 써라, 뭐가 좋으니까 써라가 아니라 그냥 그 의미를 이해한 순간 그 스스로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매가 아니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건 뭐 상세한 건 좀 다음에 아마 개별 트레이닝에서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회사가 작년 뉴욕 증권거래소 저희 남동생의 입을 다물겠던 뉴욕 증시 증권거래소에서 작년에도 폐종식을 한 사진입니다. 저희 회사가 총 5회에 걸쳐서 타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뉴욕 증시 상장 기업 중에 그의 최고 이제 좋은 실적을 거둔 기업의 대표로 이제 폐종식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도 저희 회사가 집행을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분들의 표정이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 보이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킨, 그러니까 뉴스킨 이전에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이 뉴스킨만 스타트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뭔가 자꾸 판매라는 걸 하게 될 수도 있고 시간에 막 쫓기는 사람한테 오라가라 해가지고 막 고통이 서로 가중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배워서 이해하게 되면 사실 공간을 초월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배워서 이해를 한 것은 시공간의 문제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자유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해져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레버리지는 가르치는 과정.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과정에 의해서 레버리지가 확장되면서 여러분의 수입이 상승돼서 삶의 질이 단순히 이렇게 모델분처럼 뭐 이렇게 모델이니까 이렇게 이쁘게 찍었다 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나의 평상시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려 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그 중에서도 누스킨이란 어떤 기회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가 이걸 한 번 더 잘 점검하셔서 그것을 경험자분들로부터 매뉴얼을 통해서 빨리 배우시고 여러분께서 5-6명 잘 고르셔서 그분들과 함께 충분한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확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